에, 수행자라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체 모든 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지난 하한거 때 전국에 있는 안거 들어가시는 수행자 여러분한테 우리 아시라면서 이거 한 병씩 모두 보시를 공양을 올렸습니다. 근데 대중에는 크게 효과를 보신 분이 있고, 또 대중에는 이게 뭐야 하고 의심스러워 하시는 수행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스님들은 정말 이 텔름이 모rin가 이 한 병이 수행에 핵을 긋는 체험도 하신 수행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하한거 때는 다 이거 보시 공양 올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필요하신 스님들이 계시면 올해도 신청하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이 모rin가 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질을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rin가를 알게 된 과정들을 보면 참으로 희귀합니다. 제가 이 모rin가를 찾았을 때는 국내에서는 아직 모rin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아직 재배에 성공한 것도 없었고, 모rin가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 그때 저는 이것을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인연을 맺게 된 동기도 친구 한 사람이 그 식품 쪽으로, 의학 쪽으로 아주 지혜가 밝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메일을 저한테 하나 보내줬습니다. 모rin가에 대해서. 하버드대에 가 있습니다. 교수로. 그 친구가 이 모rin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당시가 논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저는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사색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몸에서 많은 염증들이 유발하는 과정들을 사색하면서 왜 이렇게 염증이 유독 수행자들한테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을 잡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것들을 사색에 들어갈 때 이 친구가 이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속을 영양 분석표를 들여다보니 정말 금색이 지구상에서는 둘도 없는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 이것을 급히 구해서, 국내는 없었으니까 외국에서 공수를 받아서 직접 먹어봅니다. 먹어보면서 몸에서 벌어지는 야릇한 현상들이 정말 탐복을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여 이때부터 나는 이 모rin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졌어요. 전 세계를 다 뒤져서 이 모rin가를 찾았는데, 마침 태국에도 있었고 미얀마에도 있었고 열대지방 남쪽 지방에서 모rin가가 많이 자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인도에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rin가를 직접 공수받아서 그걸 가지고 차를 만듭니다. 나름대로의 특수한 기법을 초본에 대해서도
이 깨달음을 얻으면 초본에 대해서도 압니다. 초본의 생리에 대해서도.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깨달은 바대로 제조를 해서 그 공법으로 숙성을 시킵니다. 하여 그 모rin가를 먹으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모rin가만 들어가면 경직됐던 몸이 풀어집니다. 그때는 단순히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서 몸을 릴렉스시키는 것이구나 하고만 알았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알았든 모rin가를 먹고 몸이 이완되니까 이 수행자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찾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산에 있을 때 그 몇몇 제자들과 함께 모rin가 술을 담그기도 하고 모rin가 차를 담그기도 하고 모rin가 효소도 담그고 모rin가를 분말해가지고 환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곳 김천으로 와서 직접 재배에 돌입합니다. 이곳 조합장님한테 의뢰해가지고 조합장님 직접 농사 짓게 만들고 우리도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후 이 효소를 담궜습니다. 자, 그 과정들이야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쳐두고 이 모rin가가 왜 수행자한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인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활용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학적인 논리로. 이곳에 와서 몇 년 뒤에, 아니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 모rin가 효소가 어떻게 수행자들 몸에 잠복되어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검증을 확인합니다.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 일부 과학자들만 알 뿐 많은 영양학자들이나 과학자들조차도 모르는 정보입니다. 이 모rin가 숨이 수행자 여러분 몸속에 잠복되어 있는 염증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왜 여러분들은 수행자는 이것을 장복하면서 이것을 활용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득불 인체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화학적인 과정들을 설명해야 되기에 여러분 몇 가지는 좀 난해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염증이 많다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수행자의 몸은 더 염증의 기승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은 평상대로 주어진 대로 호흡대로 하면 되지만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호흡을 관합니다. 즉 언음을 두고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년, 몇 달 호흡에 언음을 두다 보면 호흡은 이제 그 언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질 않고 지속적으로 호흡에 언음이 갑니다. 자동으로. 이제는 그 호흡을 손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인체는, 그 수행자의 몸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 이때부터 수행자의 몸에서는 많은 염증이 잠복을 합니다. 축적이 됩니다. 계속 쌓여갑니다. 그 염증이 쌓여가는 이유가 결국 호흡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하고 있던 호흡신경 회로가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그 긴장한 과정에서 나오는 그 젖산들이, 이산화탄소 이 젖산들이 몸에 계속 축적함으로써 인체는 점점 염증이 장복하게 되고 쌓이게 되고, 그 염증으로 말미암아 세포는 산성화되어 갑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대목이니까 잘 들으셔야겠네. 호흡을 관하는 바람에 몸이 경직이 되어서 이산화탄소 젖산들이 많이 축적이 되는 바람에 염증으로 점점 번복이 되는데, 그 염증을 오랫동안 놔두면 인체 세포는 산성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산성화된 세포를 빨리 환원시키지 못하면, 즉 중성으로 만들지 못하면 인체는 이때부터 산성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체는 병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수행자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더 비수행자보다 몸이 더 일찍 늙어가게 되고 더 산성화가 가속이 붙습니다. 수행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사람이 비수행자보다 일찍 병들어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습니다. 호흡을 관하지 않았더라면 몸이 경직되지 않았을 것이고, 몸이 경직되지 않았다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염증이 없었을 것이고, 염증이 많이 쌓이지 않았으면 세포가 산성으로 바뀌지 않았을 텐데, 수행을 하는 바람에, 은음을 호흡에도 주는 바람에 그렇게 몸이, 깨닫고자 하는 몸이 산성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제 그 산성화 되어 가고 있는 몸을 어떻게 중성으로 돌리느냐입니다. 산성화 되어 가고 있는 그 세포를 중성으로 빨리 돌려놓지 아니하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인체는 걷잡을 수 없이 병들어 갑니다. 그 한계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하여 수행자들이 비수행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는 수행자들이 하나같이 눈에 다 밟힙니다. 안거 들어가서 남다른 수행을 해보겠다는 그 수행자들의 모습들이 눈에서 아롱아롱거립니다. 50분 좌선하고 10분 포용하고 50분 수행하고 10분 포용하고, 그 과정에서 100일 동안 몸에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와 염증이 도사리고 번복이 될까 하는 것은 눈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하여 지난해 여름에 안거 들어가는 모든 스님들한테 이거 한 병씩 모두 무료로 공양을 내가 올려라 하고 보냈던 겁니다. 이런 거를 안타까워했던 저희 마음을 일부 사람들은 곡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 원리를 확연히 들춰내므로써 왜 이것이 수행자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모rin가 숨이 이 효소가 어떤 원리로 인체에 들어가서 산성화되어 있는 세포를 중성으로 돌리는가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겠습니다. 산성화되었다는 것은 인체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빨리 제거시키는 방법은, 즉 산성화된 세포를 중성으로 돌리는 방법은, 우리 인체는 자동으로 산성화되어 가면 중성화시키려고 하는 인체의 기능이, 자율기능이 우리 몸속에 그 기능이 살아 숨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인체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칼리성으로 바뀌어도 중성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몸 상태일 때 몸이 세포가 알칼리로 변하고
어떨 때 산성으로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염증과 싸우다가 세포 늙어서 죽어갑니다. 하여 깨달은 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알칼리화 되어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산성화 되어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중성화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몸이 산성화 되어갈 때 이 물질이 들어가면 왜 중성으로 바뀌는가? 산성화 되어가는 세포에게 중성으로 만드는 방법은 몸속에 다시, 즉 산성화되어 있는 몸보다 더 산성화되어 있는 물질이 들어갔을 때 우리 인체는 산성세포가 중성으로 바뀝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산성화되어 있는 물질을, 세포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알칼리 물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산성화된 물질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학자들과 영양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하고 부딪힙니다. 고기는 육류를 많이 먹으면 산성화되고 채소와 과일과 많이 먹으면 알칼리 음식이니까 암 환자 이런 분들은 병이 많은 사람들은 알칼리 음식을 먹어라. 지금 이 과학 시대에도 그렇게 지도해주는 의학자들이 계시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 환자들은 절대 육류 먹으면 안 된다.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채식 위주로 음식을 먹으라고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최근에는 누구는 다 알 수 있는 안식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암 환자들한테 육류 많이 먹으라고 안내를 합니다. 왜? 알칼리 음식,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환자는 몸이 산성화로 바뀌어서 그 산성의 염증 때문에 세포가 이제 변질돼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이 암덩어리인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알칼리만 먹으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고기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기보다 더 빨리 산성화된 물질을 중성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이 바로 그 이유는 산성화되어 있는 이 몸속에 이것이 들어가면 이 효소는 아주 강산성입니다. 모rin가 효소는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산성화 물질입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한때 이것이 효과가 좋길래 이거 알칼리성일 것이야. 아주 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면 산성화되어 있는 이 몸을 얘가 들어가서 중성화 만들 거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알칼리야 하고 혼자 그렇게 딱 고정화시켜 놓고 뭔가 의심쩍은 것이 있었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충남대학교에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더니 나의 산성은 정말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어. 알칼리성이 아니라 아주 강산성에 가까운 산성 물질이 있어. 근데 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잖아요. 몸이 산성화되는 수행자한테 또다시 산성 물질을 집어야 했는데 몸은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딜레마에 빠져버리지. 이유가 뭘까? 산성된 물질의 몸에다 이걸 먹었는데 왜 효과가 나는 걸까? 왜 호흡이 잘 되는 걸까? 왜 염증이 소멸되는 걸까?
이걸 내가 해답을 못 찾았어. 이렇게 해답을 못 찾고 있는데 나를 도와준 박사 한 분이 계세요. 안면직도 없어요. 일면직도 없는데 그 어른의 강의 속에 나의 궁금증이 확 풀려버렸어. 박문호 박사의 강의. 역시 뛰어난 과학자예요. 그 양반이 나한테 일러준 건 아닌데 그 강의 속에 해답이 들어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인체는 늘 중성으로 pH 7.456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체의 기능이 늘 살아 숨습니다. 이때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인체는 병듭니다. 알칼리로 치닫을 때도 중성을 만들어야 하고 산성으로 치닫을 때도 중성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면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몸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되고 젖살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인체가 산성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잡아주지 못한 채 방치해버리면 텔레미어가 세포가 점점 병들어가서 텔레미어 길이는 점점 짧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즉 세포의 분열이 점진적으로 분열이 멈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전도반 제자들한테 텔레미어 길이를 측정해보라 하고 이곳에 불러서 피를 다 뽑아서 텔레미어 길이 측정을 했더니 수행께나 오래됐다는 제자들은 모두 텔레미어 길이가 10년 이상 더 넓게 나와버렸어. 수행이 제대로 안 돼서 삐쩍 말라서 경직돼가지고 호흡도 제대로 안 되는 수행자는 오히려 텔레미어 길이가 길어가지고 자신의 나이보다 더 적게 나왔는데 수행께나 됐다는 제자들은 특히 본원에 머물고 있는 많은 선도만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텔레미어 길이가 일반 수행 안 됐다는 좀 삐쩍 말라서 수행을 실패하고 있다는 수행 안 됐다는 도반들보다 10년, 많게는 15년 이상 더 늙어버렸어. 숫자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그것을 지고, 이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체의 생체의 나이가 텔레미어 길이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어른들이, 이 과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이 근거가 맞다면 호흡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수행자는 일반인들보다 텔레미어 길이가 길어서 본래 자신의 나이보다 젊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수행이 깊을수록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이가 더 텔레미어 길이가 더 짧게 나와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해야 되나 하고 답을 아무리 찾아도 그 과학자들 속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여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 수행일 되면 될수록 텔레미어 길이가 짧다는 이 말은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인데 수행자가 세포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 수행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손상 입은 텔레미어를 길이를 회복시키는 물질을 내가 확보를 합니다. 찾습니다. 찾아서 툭 던졌어. 이거 먹어라.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먹도록 만들었더니 원래대로 회복돼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하고 있는 저를 잘 보세요. 어떤 과학도 넘볼 수 없는 것을 다 깨달아 찾아서 여러분이 던진다는 사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음을 가는 여러분들이 세포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물질이 어떤 것이냐고 지금 밝히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하튼 그것을 찾아서 텔레미어 길이가 유독 짧은
오래된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쟤들한테 던졌어요. 던졌더니 6개월 뒤에 다시 피를 뽑아줬어요. 보니 회복됐어요. 여기서 저는 완전히 텔레미어 길이를 가지고 나이를 측정한다는 과학자의 논리를 엎어버렸어요. 잘못된 과학이다. 그 과학자가 말하는 나이에 따라서 텔레미어 길이가 짧으냐 기냐가 를 가지고 나이를 측정한다, 생명을 측정한다. 그 말은 맞으나 한 가지 첨부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암 환자가 오히려 텔레미어 길이가 일반인보다 더 길다는 사실을. 아이러니하지 않나? 암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텔레미어 길이가 일반인보다 더 길어? 그 데이터는 나의 제자한테서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기 아마 다 있지. 자신이 나이보다 몇 년, 10여 년 더 넓게 나온 사람 여기 다 있잖아. 오히려 또 더 젊게 나온 사람이 있어. 얘기가 잘 길어집니다. 여튼 하여 몸이 산성화되어 가는 사람한테 이것을 넣었더니 산성화가 중성으로 바뀌더라.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일반 과학자들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화학을 공부했는 과학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건 박무라 박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강의 속에서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인간의 몸에 산성화되어가고 있는 찰나에 알칼리 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체보다 더 강한 산성 물질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인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한테, 그대한테 알칼리 물질을 내가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성 물질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 인체는 어찌 될까요? 응? 인체가 가만히 있을까요? 살아야 되겠지. 인체가 살려고 그러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이 물질이 왜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는가를 잘 보시라 이 말이야. 왜 이 물질을 내가 팔아먹으려고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수인이한테 이 물질이 필요한가를 좀 알고 먹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자기 몸을 살펴가면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하다가 몸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 안 되는 바람에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점점 쌓이니까 염증으로 짙어져서 결국 이 세포가 산성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 산성 물질을 집어넣었다. 인체가 살려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 분명 중성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인체가 산성화된 몸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작동을 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아직 여러분이 깊이 못 들어왔겠다. 산성화된 자신의 몸을 중성으로 만들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물질이 하나 있어야 돼요. 화학적 물질. 중탄산염이라는, 중탄산 화학 기호가 어찌 되죠? HCO3. HCO3.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하나 떨어뜨리고 버리고 난 물질이 중탄산염인데, 중탄산염의 기호가 HCO3야. H2CO3 요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수소 이온이 붙어 있는 거고, 수소가 붙어 있는 거고, 수소를 하나 떨어뜨리고 나면 HCO3가 된다고. 그것이 중탄산염이라는 거예요. 인체에서 중탄산염이 인체에 잠복되어 있다가 산성화되어 있는 세포를 중성화시킬 때, 중성화시키려고 할 때 그 중탄산염이 나와서 인체를
중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몸이 그러지 않아도 산성화되어 가고 있을 때 이 산성물질을 집어였더니 인체는 더 산성화되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중탄산염을 총동원시켜서 몸속에 들어있는 이 산성을 중성화시키려고 중탄산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 중탄산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체에 보유하고 있는 중탄산염을 사용해버렸으니까 그 사용하고 나면 또 중탄산염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 중탄산염을 만드는 주 원료가 이산화탄소야.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몽땅 끄집어 와서 중탄산염을 만들어서 그 중탄산염이 산소가 이게 들어오는 거, 이 물질이 들어오면 바로 중탄산염이 총동을 해서 얘를 중화시키는 거야. 중화시키고 났을 때 그 원료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중탄산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필요한 물질을 끄집어 오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끄집어 온단 말이에요. 몸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총 직결시켜서 중탄산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중탄산염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탄산염이 인체에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더 강한 산성이 들어오니까 중탄산염이 보유하고 있던 중탄산염이 총동원해서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럼 인체는 또 중탄산염을 만들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몽땅 끌어다가 중탄산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산성물질이 들어감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다 소비시켜버렸지. 소비시켜서 어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모rin가 수미 효소가 인체의 호흡 수행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축적돼서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산소화되어 있는 몸을 이 산성물질에 들어감으로써 다시 이산화탄소를 다 소비시키게 만들어서 소변으로 뽑아내게 만든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물질을, 이걸 내가 박무라 박사한테 그 원리를 듣고 저는 이걸 만들 때 그런 원리를 모르고 만들었어요. 단지 석가모니 때부터 시작해서 이 모rin가를 활용하면서 수행을 용맹정진을 했다는 그 자료, 제가 직접 먹어보고 호흡이 안 될 때 이걸 먹으니까 호흡이 되는 그 체험, 요거 하나만으로 나는 이 물질을 만들었던 것인데, 왜 그와 같은 일이 몸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내가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알칼리라고 판단했던 것이 정반대인 산성화되어 있는 물질을 먹고 몸이 좋아지는 데 대해서 나는 입을 다물어야 했어. 야, 산성인데, 그래서 이 산성 물질을 먹으면 몸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먹으면 위가 거북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위산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이게 들어가니까 위가 아리고 쪼여오는 느낌이 받는다고. 그래도 이걸 먹고 위가 쪼여오면 물을 많이 먹어주면 희석이 되버려요. 하여 이 모rin가 효소는 수행자들한테는 필히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제 먹어야 하나? 일단 호흡에 손을 댔다면, 호흡이 잘 되다가 갑자기 호흡이 딱 안 되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미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서 세포가 산성화되어 가는 바람에 호흡신경이 단절되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때가. 이때 늦추지 말고 빨리 이 효소를 커피잔으로 거의 한 컵, 거의 한 컵 정도만, 양이 많으면 반 컵 정도 딱 마시고 나면 몇 시간 안 돼서 호흡의 변화를 느껴요. 이 말은 그것은 무슨 증상을 얘기하냐면,
이미 이게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산성화되어 있는 세포들이 중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호흡의 변화로 바로 나타나요. 하여 늘 이것을 가까이에 두고 호흡이 딱 막혀올 때 몸에 염증이 생긴다 하기 전에 이것을 먹어줌으로써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의 몸을 중성으로 만들도록 해주는 물질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지냐면 며칠 전에 모 제자 하나가 우리 B&B 한 봉을 딱 먹었더니 얼굴이 순간 시커매져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형수나 여기 집안 식구들이 왜 얼굴이 갑자기 시커매지느냐고 안 그랬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놀라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이 회원은 가만히 생각하니 뭘 한 것이 없는데 한 것이라 봐야 B&B 그 먹는 거 한 번 먹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본인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직 B&B 먹고 그런 된 사람은 한 사람 없는데 근데 그 말을 전해주면서 마치 B&B에 무슨 이상이 있는 듯 알고 있으라는 뜻으로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보는 식구들은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벌어진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어제 아래 왔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야, 이 B&B 먹은 사람 지금 수백 명인데 자네같이 이거 먹고 얼굴이 시커매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너는 특이하다.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 네 그걸 못 봤다. 뭡니까? 내가 며칠 전에 너 ET에서 시순환하고 몸을 보니 몸이 기립근이 경직돼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되어버렸던데 그러면 호흡이 많이 거칠어졌다는 얘기고 부하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내 몸속에 이미 이산화탄소로 인한 세포가 강산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산성화 되어가고 있을 때 산성물질이 들어가 버렸으니 그 B&B도 산성물질입니다. 일부는 산성물질이 들어가 버렸으니 몸에서 극반응이 일어났겠지. 순간 산성에다 불난데다가 기름 갖다 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인체가 안 그래도 산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 산성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것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동을 시켰겠지. 위에 막, 중탄산염을 끌어다가 막 싸우고 있는 중에 얼굴이 시커매져 버린 거야. 근데 여기 오래 가나? 하루 정도만 지나보면 다시 회복돼 버리지. 어제 아래 왔는데 보니까 얼굴 회복돼 버렸다. 아, 근데 금방 회복돼 돼요. 내가 그런 상태에서 이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벌어진 건데, 지금 먹지 말고 가져와라. 내가 가져와. 너는 먹지 마. 먹을 자각도 없어. 이랬더니, 아니요, 먹을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 채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니까 어떤 우를 범하는 거예요? 스승이 그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는 논리는 생각을 할 생각도 여유도 없잖아. 그래서 사실 일깨웠지. 이렇게 무지하다. 수행견을 했다는 사람, 그 사람도 수행점을 했다는 사람이야. 너 진짜 문제다. 너뿐만 아니라 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이지 무슨 기치로 한다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너들이 느낀 것이 다 맞다고 고용화시키는 거고 그러고는 무슨 도가 있는 척 하고 있는 너네들 정말 이런 것조차도 하나 모르면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무지하다 하고 내가 일깨웠는데 그처럼 우리의 몸은 극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 물질들이 효소들이 바로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자들이 이것을 먹을 때 어떤 원리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이걸 이용을 해야지 그 원리도 모른 채 함부로 굴떡굴떡 먹는다기나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조차도 모른 채 일반 시중잡배로 시중 논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물질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 물질은 그냥 일반인들이 회사 경영 차원에서 만드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수행자가 수행에 관한 과정에서 인체에서 벌어지는 그 늪을 건너가기 위해 사색을 하다가 찾아낸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원리를, 이유를 다 찾을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찾아낸 물질이라는 정도는 여러분은 알고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물질은 그런 과학적인 토대 위에 인체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호흡에 손대신 분들은 반드시 호흡이 막혀올 때는 자신의 몸에 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으로 활용 잘 하시고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은 뭐 차를 마시기나 차도 똑같은 원리예요. 중국의 보이차 뭐 어떤 오래된 숙성된 차일수록 오래 묵은 차일수록 산성입니다. 산성 물질이 들어가서 호흡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중탄산염이 산성화되어가는 인체를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효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늘 가까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또는 근육 손실시키면 안 되니까 근육 보존하는 거. 차야 뭐 여유증 있는 분들이야 수시로 앉아서 차 드시면 정말 효과는 좋지. 그러나 차는 워낙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라서 내가 꼭 드세요 이렇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효소 정도는 늘 가까이 두고 몸을 살피면서 하시면 좋을 듯하고 그 다음에 근육 보존하는 거 이것은 늘 가까이 두고 챙기십시오.